네, 7월 30일 화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달도 거의 다 갔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라마단 이프타르 만찬 관련 사항입니다. 라마단 이프타르 만찬 행사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최로 8월 1일 목요일 장관공관에서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외교부가 이슬람권 국가 외교단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일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습니다. 라마단 이프타르 만찬 행사에는 이슬람권 국가의 주한 외교단 이외에도 외교부 간부, 한국 아랍 소사이어티 관계자, 이슬람 유관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물론 언론인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라마단은 금식월이라는 뜻입니다. 금식하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금식해야 하나 해가 지면 금식을 끝내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저녁을 나누는데 이것을 이프타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슬람권 국가들과의 소통이 보다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대학생을 위한 외교부 워크숍 소식입니다. 국립외교원에서는 7월 29일 어제부터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교부 워크숍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세계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앞으로 세계화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해 가는데 이 워크숍이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을 위한 외교부 워크숍은 7월 29일주 이번 주와 8월 5일주에 각 일주일씩 두 차례 개최됩니다. 그리고 전국 각 대학이 추천한 1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즉 한 주에 50명씩 합해서 100여 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부는 2004년 이래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9년간 모두 1,80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의 프로그램을 잠깐 말씀드리면 북핵 문제, 개발협력 등 외교 현안에 대한 강의와 모의 국제회의 실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이 워크숍 기간 중에 외교부 본부도 방문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뉴스원 서혜준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일본 쪽에서 오는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자라는 제안을 해왔다고 정부 당국자의 멘트로 나왔거든요. 사실관계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측으로부터 G20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을 갖자는 구체적인 제의는 없었습니다. 네. YTN의 김미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에 데이비드 코언 미 차관보와 우리 또 김규현 차관께서 대북 제재안을 놓고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논의 사항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오전에 데이비드 코언 차관은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을 만났고 또 조태용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도 만났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이란 제재 관련 한미 간 전반적인 협력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된 신규 대이란 제재 조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 측의 적극적 협조를 우리 측은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는 양측은 대북 제재의 전반적 현황, 그리고 향후 공조 방안,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또 양측은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관련하여 중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대북 제재 관련하여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천지일보 임무식 기자입니다. 그 일본 중앙 알프스 이제 한국인 조난 사건 관련해서 파악된 현황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교부가 파악하기로는 당초 등반에 나섰던 분들이 전부 20명. 근데 그중 5분이 한때 소식이 두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분 중에서 한 분은 생존해 계신 것이 확인이 되었고 3분이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실종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불의의 사고로 변을 당하신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외교부 대변인으로서 깊은 조의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는 이번 안타까운 사고 관련하여 담당하는 공관이 주 니가타 총영사관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소식을 입수한 즉시 총영사를 포함하여 이 총영사관 직원 3명이 현지에 급파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본 경찰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이 조난을 당하신 분들 그리고 이번에 대한 지원과 이런 사고 수습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의 이 가족분들이 일본에 가시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긴급히 여권을 발급하는 등 이 협조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제2북 탈북자 김강호 씨가 현재 중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 영사 접견이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보도를 저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중국을 떠났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사 면담은 안타깝게도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측에서 영사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허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네. 예, VOA 김한용 기자입니다. 네. 코원 차관 오늘 회담 관련해서요. 지금 파나마에 적발된 북한 선박 문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어떤 진전된 어떤 내용이 오늘 논의가 되는 게 있는지 또 뭐 그와 관련한 어떤 대북 제재 문제도 논의가 있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북 제재의 전반적 현황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본 아베 정부가 지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뭐 사실관계 확인된 부분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는 우리 정부가 해드릴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이 한일 관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고 있는 주크 한일정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 보통 죄송하지만 먼저 일본, 소속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본 홋카이도 신문 아오야마라고 합니다. 어제 한국 보통 언론에 이제 스포츠 민족주의는 끝내자라는 그런 코란 나왔는데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문제는 외교부가 아니라 축구협회가 답변을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개최된 한일 축구 경기에서 사용된 양측의 응원용품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 측이 현장에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연합 정아람 기자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한일 외교 채널 간에 오가는 얘기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BBS 최재원입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자면, 일본 관방장관은 저희 응원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는데, 사실은 일본 쪽에서도 우길성기를 이용한 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 측의 외교적인 유감 표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또 일본 응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외교부의 입장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축구협회가 현장에서 양측의 응원용품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축구협회가 논의하고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요. 일본 한일 간의 소속과 성함을 좀 BBS 말씀해 주세요. 최재원입니다. 기록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네.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 갖고 일본 쪽에서 G20에서의 회담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이런 보도가 있기도 했고, 바로 공식 확인 안 해주셨지만 그 관련해서 일본 쪽에서 적극적인 제스처가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점은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프레시안 이재호입니다. 아소오 부총리가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 조용히 하면 된다, 8.15만 해야 되냐,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일본 정부 인사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제가 지난번 이 정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 명백하고 어찌 보면 반복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기회에 천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이거를 반복을 해야 되나 할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회에 질문을 받은 김에 말씀드리면 이러한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 상황을 일본 측이 좀 잘 봐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그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 문제는, 신사 참배 문제는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국을 침략했던 가해자로서는 좀 더 겸허한 그러한 자세에 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중앙일보 장세정입니다. 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오늘 29일이군요. 강연에서 좀 크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29일 현지 강연에서 그 독일 나치식 그 개헌을 언급했다고 일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일종의 망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개헌 문제를 떠나서 과거 유럽에 존재했던 한 정권에 대한 언급이 오늘을 사는 양식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급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의 피해를 당한 주변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도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뉴스 정아람 기자입니다. 아소다로 총리 이런 언행이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어렵게 만드는다고 보시는지, 그런 여건 조성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생각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전 총리가 되겠습니다만 정상회담 관련 사항은 제가 외교육 대변인 제가 그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발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비례를 장건섭입니다. 네. 한국에서 일본 그 교화인 오소나 다쿠시코대 교수의 그러니까 우리 입국 불허를 정부에서 입국 불허를 했는데 어제 일본 정부에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국 불허에 대한 이유하고 그 입장,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주무부처인 출입국관리소 측이 이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추가해서 언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네. 일본 NTV 이성지입니다. 그 아까 축구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일본 정부하고 언론은 우리 측 응원을 그 정치적 의도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국민 응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이 없거든요. 그 부분도 대한축구협회 쪽에 문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그 축구협회에 문의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